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요, 뭐 영국부터 해서 구라파, 뭐 미국 할 것 없이 전 세계 바이어들이 말레이시아의 아주 좋은 주석을 사기 위해서 모인 데가 쿠알라룸푸르야. 그래서 거기가 수도가 됐어. 주석으로 수도가 된 것이 말레이시아예요. 그만큼 주석이 유명해요. 말레이시아 주석은. 옛날 사람들이 참 차 한 잔 먹으면서 차 산매에 들어갈 수 있는 참 심신수련하는 하나의 매체로서 차를 이용했는데, 저는 이제 대만에서 제가 결국 이제 끽다거까지 하게 된 동기가, 아이 대만 놈들이 막 저희 뭐 무이 암차 중에 뭐 수금기니 뭐 3대 그 4대 명차가 있거든요. 무이 암차 중에 무이 암차가 그 무이산 암벽에서만, 왜냐면 차나무가요 똑같은 그 뭐랄까 그 차밭이 있어도 땅의 그 성분이라든가 혹은 그 이제 바람, 그런 어떤 기후 조건에 의해서 나무마다 맛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이 무이산이라는 데는 옛날에 이제 전설의 스님들이 절은 전부 이제 산 꼭대기가 있잖아요. 그냥 산 꼭대기 올라갈수록 사람도 안 올라오고, 그리고 공기도 맑고, 돛 닦기 좋은 데가 산 꼭대기, 사람들 막 왔다 갔다 오면은 그저 돛 닦을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유명한 절은 다 산 꼭대기가 다 있어. 근데 이 스님들이 이제 차가 먹고 싶으면 밑에까지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위하고 바위 사이를 이제 올라올 때 이제 돌멩이를 이제 주워다가 거기다가 쌓고, 거기다가 또 올라오면서 흙 좀, 아유 바위만 있는데 흙이 어디가 있어. 가지고 흙을 갖다가 이렇게 쌓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산 밑에까지 가서 이제 차 한잔 얻어먹으려면 힘들잖아. 그래서 거기다 차밭을 만들었어. 그렇게 생긴 것이 그 유명한 뭐 대홍포, 뭐 우랑갱에 뭐 육개, 뭐 이제 수금기,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 1000가지가 넘어. 무이암차 종류가. 그런데 그 무이 그 해어남이라고 그 유명한 그 꼭대기, 거기에서만 나온 것이 한 1000가지가 되는데, 그 밑에 거기까지면 수천 가지야. 그 중에 4가지 4대 유명한 그 한 나무마다 차입을 따서 만든 무리총 해서 4대 명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 대홍포, 그 다음에 수금기, 그 다음에 철라한, 그리고 백계관. 가지고 이 백계관이라는 차나무가 10%인데 약간 하얀색이 나와요. 잎사구 자체가. 그래가지고 차밭을 쫙 가보면은 그냥 눈에 딱 띄는 게 차 잎사구가 다 시퍼렇고 약간 검녹색인데 야만 하얀색이 많이 들어있는 녹색이야. 그래서 이제 그제 꼭 이제 닭 이렇게 그 머리 뼈살. 벼슬, 닭벼슬 갖다 해가지고 그제 하얀 그 닭게자예요. 닭의 벼슬 갖다 해서 이제 이름을 백기관이라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4가지가, 근데 80년대에 대만하고 중국은 삼불정책이라 해서 대만 사람들은 중국을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홍콩 사람이 무이산 가서 비싼 그 4대 명총을 사다가 대만 사람들 파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어렵게 입수한 차를 돌았다 해가지고 나오라고 그래. 그래서 저녁밥을 이제 막 돼지고기 잔뜩 먹고, 근데 아무튼 이 차를 쭉 드셔보시면은 배가 고플 때는 차가 맛이 없어요. 그래서 몸이 알아, 반응을 해요, 몸이.
그지 뭐 거부반어 이렇게 막 구역질도 나오고 그지 손도 덜덜덜덜 떨리고 머리도 막 그 어지러지러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차를 먹을 때는 고기를 잔뜩 먹어야 돼. 가지고 맞아요. 내 몸에 힘을 기르는데 맞아요. 이제 그 차를 먹으면 차 맛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이제 2차, 저차 이렇게 막 이렇게 몇 개 먹는데 뭐 수금기는 수금기 뭐 백개관 뭐 이제 대홍포 뭐 육개 뭐 그런 차들이 그 맛이 그 맛이고 그 맛이 그 맛이고 향이 다 똑같은데 아유 대만에 때는 이건 무슨 향이 나고 어쩌고 한다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들한테 야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야 다 맛이 비슷비슷 똑같은데 그 너희들은 왜 그렇게 다 틀리다고 그러냐. 이게 야 이 석두야 그 머리 가지고 네가 공부를 어떻게 하냐. 공부이나 욕본다. 이것도 몰라가지고 이제 그 머리 가지고 어떻게 공부한다고 이제 그러냐. 이게 막 이제 모욕을 주는데 역시 내가 이제 이놈 새끼들한테 그지 뭐랄까 콧대를 좀 세워보자 해가지고는 조금씩 샀어. 조금씩 사가지고 그걸 이제 평상시에는 학교 다니니까 이제 어제 뭐 차 먹을 시간도 없으니까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그제 마누라하고 또 따르고 다 재워놓고 12시 넘어서 혼자 조그마한 이제 다관 2개 딱 놓고 잔 쬐까는 단각백 계란 껍질 하나 놓고 이제 저울에다 똑같이 달아가지고 딱 해서 시간 딱 맞춰서 요거 조금 먹고 요거 조금 먹고 요거 조금 먹고 요거 조금 먹고 하면서 이제 맛과 향을 왜 대만 애들이 이 맛과 이거 나는 똑같이 느껴지는데 왜 다르냐. 그걸 하려고 이제 한 모금 먹고 눈 딱 감고 앉아서 혀 위에서 굴리면서 신맛, 짠맛, 쓴맛, 떫은맛, 단맛을 음미하면서 맛과 향을 이제 이게 온 정신을 왜 대만 애들이 이마도 틀리다고 하는가. 그걸 하나 이제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이걸 다 이 차이를 알아 쓰겠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차 몇 잔 먹은 것 같은데 밖에 보니까 동이 다 터버렸어. 이게 완전히 차 산매에 빠져서 차하고 나하고 둘이 노는 거야. 근데 그 다음날 막 몸이 이렇게 가볍고 정신이 맑고 세상에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 뭐랄까 차가고 참선이라고 있고 이 차 삼매라는 것이 있었는데 나는 무심코 내가 지금부터 차 한 잔 먹고 차 삼매 들어가야지 하고 하면 안 돼. 그런데 이제 이 맛과 이 맛이 왜 틀린가? 라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온 뭐랄까 이제 정신을 쏟아가지고 맛과 향의 차이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는 게 저절로 차 삼매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차 먹고 노는 게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100번 나. 학교 가면은 선생들이 중국말로 다 하잖아. 쏴라 하는데 이제 반절은 듣고 반절은 못 알아듣고. 그게 막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근데 집에 와가지고 차 한 잔 딱 먹으면 그 스트레스 싹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차가 저절로 좋아지게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제 한국 들어가지고 헐지도 없어가 이제 차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 뒤로 내가 대만에서 했던 것처럼 차 삼매 한번 해보자. 아주 하는데 안 돼. 차 삼매 한번 들어가야지. 요거는 쨍하게 그래서 한 방울씩 대만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 방울씩 먹는데도 그냥 다리만 아프고
그저 피곤 오기만 하고 이게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적을 두고 오면 이게 안 되고 그냥 무심결에 그냥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어떤 세상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고 물아일체 그게 이제 그 뭐랄까 춘추 전국시대 때그 장자가 얘기한 동양 예술 정신의 최고의 경지예요. 나와 그 세상과 그런 걸 다 그 모든 걸 잊어버리고 일체가 돼야 돼. 그걸 이제 그 동양 예술 정신 이제 최고의 경지라고 얘기하는데 맛있는 차를 먹으면서 그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건 세상에서 가장 복 받은 사람이 다인들이에요. 근데 그 좋은 복을 갖다가 서로 자랑을이라고. 내가 잘났고 뭐 너는 어쩌고 서로 싸움만 해요. 이게 이제 뭐랄까 그 좋은 차 마시는 그 뭐랄까 이제 생활을 이제 달리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유구 선생의 참 정행검도 차를 마시면 마실수록 잘났다고 목에다가 가닥불을 매겨가지고 고개 들지 말고 먹으면 먹을수록 알면 알수록 벼가 익으면 저절로 고개 숙이듯이 차를 먹는 사람들이 스스로 겸손해질수록 알아야 그게 진정한 차 먹는 방법인데 그렇게 차를 먹는 사람들이 이제 조선 말기 때 추사 다산 정약용 그리고 초이의순 그런 좀 실학을 했던 뭐라고 할지 그런 그 분들 빼고는 현대 와서는 그렇게 차 먹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하다 보니까 맨날 쌈질만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모처럼 이제 포답하니까 그동안 우리 입문반 3개월, 품답반 3개월, 6개월 동안은 이제 차를 하셨으니까 이제부터는 그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이제 모처럼 그 시간을 내서 차를 그냥 연하게 되려면은 내가 차 산매 좀 들어가야지 하면 이게 안 돼요. 그냥 갈증 해소 차원으로 그냥 이거 맛있는 차 이렇게 거기서 끝나지 깊은 정신 경극까지 못 들어가. 그래서 왜 옛날 사람들이 공부답법을 만들었냐. 공부답법에서는 차를 진하게 농차를 위주로 해. 가지고 농차는 진하면은 우리가 빼갈도 뭐 35도짜리 있고 40도 막 50도 58도짜리까지 있어요. 58도짜리는 원샷을 해도 못 먹어요. 막 혀 끝에부터 막 타기 시작해가지고 막 목구녕부터 막 위까지 막 활활 마느냐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런 막 강한 술을 어떻게 원샷을 해? 그러니까 혀 끝에 살짝 조금을 넣고 혀 끝에서 침으로 녹여서 먹어야 그래도 막 타. 그래서 이제 차도 진하게 해서 진하게 하면은 원샷 하라 해도 막 쓰고 떨고 막 그런 맛이 강하기 때문에 원샷을 못해. 그래서 한 방울씩 그 혀 위에 올려놓고 굴리면서 침으로 녹여서 먹어요. 근데 그 시설 하다 보면은 저절로 잡념이 없어져요. 근데 내가 지금부터 이 다도일미라고 해서 차 3배 좀 들어가 보자 하고 하면 안 돼. 그냥 그런 마음을 아예 먹지 말고 그냥 차 맛만 좀 깊은 맛을 음미하기 위해서 내가 좀 진하게 우려서 눈 딱 감고
신맛, 짠맛, 쓴맛, 떫은 맛, 단맛. 그 맛을 그 마음속으로 이렇게 헤아리다 보면 저절로 잡념이 싹 없어져요. 이 세상에 이 좋은 걸 누릴 수 있는 게 차를 좋아하는 차인들이에요. 물론 그제 뭐 이태백이라든가 참 뭐랄까 제 강물 속에 떠 있는 그제 달을 쫓아가다가 죽었다가 오는데 그렇게 이제 술에 비치면은 물론 그런 경계도 있어요. 근데 왜 중국 술이 다 독하냐? 원샷 하지 말고 혀 끝에 올려놓고 그 안에 맛과 향을 음미하면서 먹으라고 독한 거예요. 원샷 하면 그냥 한 30분에서 막 취해가지고 자빠지지. 근데 한 방울씩 밤을 새우고 나도 절대 안 취해요. 그 독한 술을 밤새워서 먹어도 그제 멀쩡하거든요. 그렇게 침으로 그제 계속 희석을 시켜가지고 먹고 뭐랄까 우리 몸에 이렇게 싹 서서히 퍼지게 하면은 밤새 그 술을 먹어도 멀쩡해요. 그게 이제 중국의 고급 술이에요. 저도 이제 그제 제가 12년간을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그때 왜냐면 80년대만 해도 양주가 우리 시중에서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양주 하면은 그 제일로 싼 레미마틴 그것도 막 국내오 막 엄청 비싸고 그랬거든요. 근데 공항에 갈 때 막 완전 싸구려 술이야 레미마틴이란 거에.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막 엄청나게 비싼 양주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레미마틴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다 먹고 그랬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욕심이 생겨가지고 레미마틴보다 조금 높은 그제 뭐 쪼니오카 브렉 그러다가 또 몇 년 지나면 쪼니오카 브렉도 조금 뭐랄까 좀 강하고 좀 꺼끌꺼끌하는데 좀 그보다 조금 한 2배 정도 비싼 쪼니오카 부루가 있거든요. 그거 훨씬 더 부드럽고 맛있어. 그렇게 먹다가 나중에는 엑스트라 술 한 병 몇백 불짜리. 근데 딱 보니까 그때 780불이 하는데 루이 13세가 있더라고. 근데 지금은 아마 1000불 넘을 거예요. 80년대 한 700 몇십 불이었는데 유학생 신분에 그 술을 이번에 꼭 한번 돈을 좀 꼼쳐가지고 꼭 그걸 한번 먹어야지 해가지고 사러 갔다가도 아휴 내 주제에 무슨 700 몇십 불짜리 비싼 술을 먹냐 하고 말고 이제 그랬는데 아직까지 제가 루이 13세를 돈 주고 사 먹지를 못했어. 돈이 아까가지고 못 먹겠더라. 근데 어쩌다고 어디 가서 루이 13세를 먹었는데 역시 진짜 그 사다 좀 먹을 건데. 근데 최근 한 10년은 중국 빼갈에 미쳐가지고 루이 13세는 또 아무것도 아니야. 그만큼 이제 발효 기술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지 루이 13세라든가 그런 명주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중국 이 빼갈들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차 중에 이런 차를 먹을 수 있는 그 행복이라는 게 차 먹는 사람들의 제일 큰 행복이에요. 물론 그 유구 선생은 정행검도 해서 비싼 차 먹지 말고 적당한 걸로 마음의 그 행복을 찾으라고 했는데 사람의 욕심이 있는지라 먹는 욕심이 있는지라 그게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차 먹는 사람의 제일 큰 행복이 뭐냐? 정말 좋은 차를 오늘처럼 이렇게
청나라 걸륭 때 만든 이 좋은 다관에다가, 왜냐면 이거 격이 맞아야 되거든요. 좋은 차를 먹으려면 좋은 다관이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누구도 사 먹지 못하는 좋은 차를, 그 참 애지중지하는 아주 좋은 다관에다가 한 잔 끓여 먹고 노는 재미, 이게 이제 차 먹는 사람 제일 큰 뭐랄까 이제 행복이자 재미인데, 유고 선생은 그 짓도 하지 말고 차를 먹으면 먹을수록 검소해지라 했는데 그게 안 돼. 이제 중국의 이제 고대 차 문화사는 그제 뭐랄까 그제 주나라라든가 이제 한나라라든가, 지금으로부터 주나라는 3000년 전, 한나라는 2000 몇백 년 전, 그때 당시에 차가 있었다는 것을, 그때 그제 주무왕이나 그 뭐랄까 한나라 무제들이 직접 차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써놨으면 우리가 더 이상 의심을 여지없이 그 참 하나의 중국의 차의 역사를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한참 뒤에 동지면은 그제 서기 한 300년, 그러니까 300년에 3000년 전에 주무왕이 남쪽의 8개 부족을 거느리고 은나라 마지막 왕 폭군 주를 멸망시킨 뒤에 남쪽의 8개 부족의 봉작을 내리고, 왜냐면 그 뭐랄까 이 중국 땅덩이가 넓은데, 지금 남쪽이면 운남성, 사천성, 운남성, 이제 그쪽 옛날 그 뭐랄까 원주민들이 살던 남쪽에 오랑캐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했어요. 거기까지 직접 쳐내려가서 군대를 가지고 가서 뭐랄까 정복을 할 일은 없거든. 근데 걸륭 황제라는 중국 5천년에 누가 뭐라 해도 최대 그 뭐랄까 뭐 업적을 남긴 사람인데, 중국 역사 5천년에 가장 큰 영토를 이루고 온 사람은 걸륭 황제예요. 근데 그 걸륭 황제는 본인 자체가 청나라를 대표하는 무술 고수야. 자기의 스승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걸륭 황제를 소재로 해서 중국 무술 영화가 많이 만들어져요. 근데 꼬마 때부터 그 선생한테 무술을 배운 거야. 그 선생이 청대 최고의 무술의 고수야. 그러니까 이제 그 고수한테 어렸을 때부터 배웠는데, 나중에 커가지고도 선생님 오늘 심심한데 한 판 합시다. 가지고 그걸 이제 스승을 이겨야 지가 1인자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스승한테 맨날 지니까 나중에 하도 이제 복한목에 나중에 스승이 일부러 져줘. 그래가지고 지가 이제 그 청나라를 대표하는 무술 최고수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뭐랄까 황제들이 민정 시찰나고 그럼 막 군대를 이렇게 이끌고 가거든요. 왜냐면 그 반역 명나라 그 복명 운동하는 그런 장군들도 많고, 그 명나라 후손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걸륭이 이제 막 간다 하면 막 여기저기서 막 죽이려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이 걸륭은 지가 청나라 최고의 무술 고수야. 그게 군대를 거느리지 않고 평복으로 하고 그 내시 하나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민정시찰하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중국 가면은 이제 차나 술을 뭐 이렇게 그런 걸 이렇게 따라주면은 고맙다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고맙다 이렇게 해요. 그 전설이 걸륭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제 걸륭이 특히 이제 그 서우용정 나오는 그 사자봉 그 밑에 스님들이 차를 만들고 오는데 거기에서 차에 또 직접 따서 스님들과 같이 차도 만들고 그러면서 놀고 이제 그런 역사가 나오는데 저작거리 가서 이제 차를 먹는데 내시가 차를 데려서 황제를 대접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걸륭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올 테니까 그래가지고 황제가 차를 데려서 내시한테 주니 내시가 어떻게 올 거야. 덜덜덜덜 떨면서 어쩔 줄은 모르겠어. 책상을 막 두드리는 거야. 근데 사람들 보고 고맙다고 이렇게 오는갑다 하고 그때부터 고마우면 덜덜덜 떠는 게 아니라 책상을 이렇게 두드렸다고 그래. 그게 지금도 그게 대만이나 중국 사람들은 다 이지대 지금도. 그러면 이제 그 남쪽의 8개 부족은 새봄이 되면은 자기들 특산물을 당시 천자였던 주무지한테 올리는데 그 특산물 물목 안에 남쪽에서 생산되는 그 맛있는 물고기 그 다음에 소금 지금은 소금은 그냥 신하님이 어디 가면 그냥 소금이 맞죠. 옛날에는 소금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오던 그만큼 생활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소금이에요. 아니 음식 만드는 소금 만드는 맛이 없잖아. 옛날에도 똑같았어. 그래가지고 남쪽에 이쪽 운남이라든가 그런 데서 나오는 소금 그 다음에 그릇 만들고 칼 만들고 그러려면 동 있잖아. 그 다음에 쇳덩어리 철 거기다가 그 옛날 황실 같은 데는 붉은 칠을 많이 했어요. 이제 나무는 오래가면 썩잖아. 그러니까 영원히 건물이 무너지지 말라고 거기다 오칠을 해. 근데 오칠만 해도 좋은데 거기다가 주칠이라고 붉은 칠이 있어. 그게 이제 남쪽에서 나오는데 그 단칠, 불굴담, 단칠, 그 다음에 쓴바기, 도, 그리고 그 우리가 요즘 꿀 중에 최상으로 치는 게 뭐 목청, 석청 뭐 그러잖아요. 그것도 뭐라지? 우리는 한봉이라고인가? 한봉? 지리산 그 꼴짝에서 그렇게 설탕 안 먹이고 하는 거 있죠. 양봉, 한봉 그러잖아요. 한봉만 해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고급 꿀인데 옛날에는 열대지방 가면은 큰 나무 속에 벌들이 집을 지면서 거기다가 꿀을 담아요. 그게 이제 목청이고 저쪽 티벳이나 이제 그 어디 그거 하면 막 기암 절벽에다가 한 2m 이상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벌집을 지어놔요. 그게 몇십 년 동안을 거기다 계속 꿀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몇십 년을 꿀이 발효가 된 거예요. 그 세상에 이런 꿀이 어디가 있어. 저도 90년대 초에 이제 누구한테 홀려가지고 네팔에 석창 따러 갔다 왔는데 벌이 진짜 우리 호박벌 있죠? 막 큰 동글동글한 큰 벌이 가지고 몇백 메타 떨어져도 와서 막 사람만 있으면 공격이야 이게. 그냥 이렇게 빙 도는 게 아니라 와서 막 삐식구처럼 막 공격을 해. 근데 이제 한번 쏘였다 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부어버려. 그런 독한 그 벌들이 그런 데 가면 산삼도 있고 별별 희귀한 약초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꿀을 따가지고 거기다 쟁여서 수십 년을 먹여서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것이 그 석청이에요. 이제 그런 꿀 해가지고 이제 주무왕한테 이제 진공을 하는데, 이제 주무왕이 그 남방에서 나오는 그 쓴바귀 돌을 천제를 지낼 때 천단의 제물로 썼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 3000년에 그 주무왕이 뭐 천단에다 올린 거고 뭐 이제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없고, 그냥 3000년 후에 동진 때 상거라는 사람이 화양국 옛날 남방 오랑캐들의 역사책 그 중에 특별히 유비가 주둔했던 그 사천성 일대의 지방지를 쓰면서 거기에다가 그 주무왕 그 시절에 BC 1060년에 이렇게 이제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진공을 받았다는데, 그런 역사를 이제 쓰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신농시가 인간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루에도 100초를 다 씹어서 그 약성의 이제 특성을 다 구별하는데, 하루에도 72가지의 독에 중독이 되면 호련이 나타난 차잎을 씹어서 해독제로 썼다는 게 신농 본초경에 이제 신농식경에 나오는 이제 차에 대한 최초의 전설인데, 역시 이것도 한참 신농시는 지금부터 5000년 전 그냥 신석기 시대 때 사셨던 분이라 그때는 문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한나라 때 이제 그 이래 그 여러 가지 문헌이라든가 구전을 전부 이렇게 모아서 이제 신농 본초경이라는 걸 쓰면서 거기에 이제 차는 신농시가 해독제로 썼다는 전설을 거기다 적어놔서 전설 신화에 신농시가 해독제로 썼다, 그게 중국의 차 역사다 해서 5000년까지 이제 억지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가장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서기 전 BC 59년에 왕포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몸종을 사고 파는 계약서, 그게 아이동 계약을 약, 그래서 동약이라는 그 노비 문서, 거기에 네가 해야 될 일은 팽도, 이 쓴바귀를 삶을 때 필요한 도구를 정리를 하고 무양에 가서 돌을 사오는 게 네가 할 일이다 라고 매매 계약서에 그게 딱 써 있어. 이게 최초의 이 차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2000년 전 사천성, 이 무양이라는 데가 사천성의 지금 그 수도 성도가 무양이었어요. 옛날에 사천성의 성도에 가서 차를 사오는 게 네가 할 일이다. 그러니까 이미 한나라 말기 때는 사천성에서는 차 문화가, 차 마시는 그런 것들이 일반화돼서 매매하고 그러려면은 당시에 차가 아주 보편적이었다는 게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 매매 계약서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초의 차에 대한 기록은 BC 59년 그 왕포가 쓴 동약이라는 거기에 나오는 그게 이제 최초의 기록인데, 이제 우리는 그 가야 시대, 가야가 AD 42년에 가야가 시작돼서 AD 48년에 인도 아유타국에
공주 허황옥이 5월달에 범선을 타고 오다가 표류를 해가지고 7월 27일 날 김해 별진포에서 수로왕을 만나가지고 황후가 됐어. 그게 그제 뭐랄까 그 수로왕의 황후가 됐는데 그때 인도에서 차씨를 가지고 와서 김해 지역에 이게 지리산 쪽에 차나무를 심어서 지금도 그제 김해 그쪽에는 야생 차나무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조선 불교 통사 조선의 불교의 역사를 쓰면서 이능화라는 분이 조금 그제 뭐랄까 좀 그 우리 차 역사도 이렇게 깊다라고 설명하려고 그 잘못 기재된 건데 그러니까 BC 그러니까 AD 40년기에는 인도에는 차나무가 없었어요. 이게 우리가 그 가장 알 수 있는 역사적인 기록은 1835년에 영국 정부에서 복건성 그제 정부한테 우리한테 차나무 재배하는 방법이나 차 만드는 방법을 전수해 달라고 정식 요청을 해서 복건성 무이산에 그 차나무 종자를 그 기술자들이 가지고 가서 인도 아쌈 지역에다가 차나무를 처음으로 심으면서 그때부터 인도의 차나무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보다 그제 거의 막 이제 1800년 전에 허황우이가 그제 인도에서 차시를 가졌다는 새빨간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그 제야 사학가들이 허황옥은 인도 아유타국 공주가 아니라 아마 운남성 어디 공주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이제 다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얘기고 만약에 가야 지방이 차나무가 이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자생하라고 그랬다면은 1888년에 그 경상남도 의창군 옛날 가야 그 고분 이제 이름이 차다자 지보자야. 다호야. 다호리. 그러니까 그 김해 일대에 차나무가 많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을 이름이 다호리야. 그 다호리 주변이 옛날 김해 지방이야. 김해 지방에 옛날 그 왕의 그 능을 이제 뭐랄까 이제 뭐지 이렇게 카내는 걸? 도금. 예? 아니 도구는 모르게 하는 걸 도구이고 고분 발굴. 고분 발굴 시에 그 부처님한테 불전에 올리는 제기 그리고 오칠은 아주 고급 그 제기들 그리고 뭐 이제 상평동보처럼 동글동글한 그 돈 그리고 붓 뭐 종이 그런 것들이 발굴이 됐는데 불행하게 차에다 관계되는 그런 것들이 안 나와요. 만약에 그제 그제 의창 그제 다호리 그 고분 그제 거기에서 뭐 찻잔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용기 아니면은 차를 끓일 때 쓰는 뭐죠 그런 그릇들 그런 게 나왔다면은 우리 역사도 2000년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국은 이 왕포가 쓴 동약이라는 정식 그제 문서가 있는가 하면은 1880년에 그 호주라고 해가지고 이 어디야 중국 그제 강소성 의흥 바로 밑에가 이제 호주인데 거기에서 동한이면은 그제 AD 한 80년 정도 돼요. 그때 고분을 발굴하는데 거기에서 청자 항아리에 쓴박이
해가지고 그 이제 쓴박이 도자라고 새겨진 항아리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한나라 말기 때 사람들이 차를 항아리에다가 그 이제 뭐 보관했다는 게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고, 훨씬 그 앞에 그 이제 호북성 그 이제 강릉리의 옛날 서한, 그러니까 지금부터 2200년 전에 고분하고 역시 똑같은 서한 때 조금 내려와서 호남성에 장사라는, 호남성 수도 그 행정 중심이 장사인데, 그 장사에서 유명한 그 마왕퇴 고분이 발굴이 됐어요. 그때 차 상자가 출품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은 문서상 기록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무덤을 파면은 그 안에서 뭐죠, 그 증명해 줄 수 있는 뭐랄까 뭐 물건이 나오니까 이게 전부 고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옛날 사람들이 전설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들을 책으로 쓴 그런 책들이 실제로 한나라, 지금부터 한나라는 BC 220년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차가 일상생활에서 보편화될 정도로 이제 차가 이렇게 형성이 됐다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정말 이제 안타까운 게, 고구려는 그 동북, 지금 요즘 이제 심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제 수도인 국내성 그 일대가 이제 고구려 영토였기 때문에 추워서 차나무가 재배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부 당나라에서 수입에다가 먹었어. 근데 고구려 고분을 발굴하면은 그 안에서 엽전처럼 생긴 꿰물 깬 그런 차들이 나와. 한 직경이 한 4cm 되고 뭐지 이 두께가 뭐지 0.8mm 정도 되는 그런 엽전처럼 생긴 그런 차들이 발굴이 되고, 또 화덕이라 해가지고 물 끓이는 그 화로와 물 담는 수조, 그걸 같이 이렇게 도자기로도 만들고 돌로도 쪼아서 만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고구려 영토 그 일대에서 발굴이 돼요.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도 차나무는 재배는 안 되지만은 차를 굉장히 즐겨 먹었다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젤로 이제 뭐랄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삼국 시대의 초창기 백제라는 이 지역이 서해안을 끼고 중국과 교역을 가장 활발히 했던 데가 백제예요. 그리고 백제는 동진 때, 동진이라면 아까 상거가 화양국지 쓸 그 시기에 동진이라면 유명한 사람 많이 나와. 북구시 서성 왕이지도 동진 사람이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백제는 동진하고 교역을 활발히 했어요. 그래서 이 어떤 뭐랄까 이 동양의 가장 큰 사찰인 미륵사를 뭐랄까 이렇게 세울 정도로 나라도 강했고 문화도 활발했던 그 백제가 서기 660년인가 개백장군이 그 나당연합군한테 황산벌에서 이제 지고 난 뒤로 이제 의자왕이 중국으로 붙일 사람들로 소정방이라는 놈이 백제 기록 사서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백제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제 때 무슨 왕이
그제 동진 때 들어온 무슨 차를 어떻게 뭐 먹고 어쩌고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을 건데 그런 기록들이 다 불타서 없어지고 난 뒤에 한참 뒤에 신라 시대 때 그것도 고려 초에 쓴 김부식의 삼국사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 동해합처럼 이렇게 매매 우리나라도 옛날 그 종들 사고 팔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뭐지 이렇게 좀 써놓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그럼 우리도 그제 확실히 언제부터 우리나라 차문화가 시작됐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냥 그 엉뚱하니 뭐지 인도 아유타국에서 허왕 공주가 그 차씨를 가져왔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우리가 가장 믿을 수 있는 그 차에 대한 가장 빠른 기록은 김부시가 쓴 삼국사기에 신라편의 흥덕왕조에 흥덕왕 3년이면 서기 828년이에요. 그 뒤에 다 나와. 집에 가서 읽어보면 다 나와.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맛있는 차나가 828년에 중국으로 사신을 갔던 김대렴이가 차씨를 가져와서 흥덕왕이 지리산에 심으라고 명을 했는데 차는 선덕여왕 때부터 있었고 흥덕왕 조에 와서 흥했다. 이게 선덕여왕은 635년에서 647년 632년부터 647년 15년간 왕을 해먹는데 이 선덕여왕 63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400년 전에 이미 차가 있었지만은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에 흥덕왕조에 와서 흥했다라는 김부식의 그 기록이 이제 우리나라의 차에 대한 정사예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백제 무열왕릉 그런 거 저희 고분을 이제 발굴할 때 만약에 거기에서 뭐지 찻잔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나왔다면 백제도 이미 그제 어느 시대부터 차를 먹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나오질 않아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뭐랄까 안타깝고 그러는데 다만 이제 경주 안압지 일대에서 이제 차 사발이 발굴이 돼요. 옛날 그 뭐랄까 이제 우리 그 송나라 때 이렇게 이제 말차에 해먹듯이 했는데 그 안압지는 그 이제 아마 서기 지금 한 1200년 전에 만들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차를 먹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미 송나라 때 유행했던 말차법이 그 이제 전해져서 안압지에서 이제 그런 다환들이 이제 출토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 우리 차 그 고대 차 문화사를 받침할 수 있는 그런 출토품들이 전혀 없어. 그래서 그 이제 그냥 김부식의 어떤 그 기록이 우리 차 문화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도 저쪽 남쪽 지방에 가면은 수백 년 된씩 차나무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박정희 때 새마을 운동 한다고 길 넓히고 옛날에는 그지 뭐라고 뭐 집 울타리에 그런 차나무들 막 수백 년씩 된 차나무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우리는 온대 지역이라 수백 년 돼도 이렇게 크질 않아요. 이제 아열대 지역 가면 수백 년 되면 이렇게 막 큰데 우리는 추우니까 그지 오래 못 가는데 김대рем이가 차씨를 가져와서
서기 828년이면 1200년이잖아. 근데 그 1200년 전에 심었던 차나무의 후손이 이제 화계마을 차 시베지라에서 가보면은 천년 고수라 해가지고 팻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몇 년 전에 이제 가봤는데 뭐 산길 따라 올라가고 한참 올라가는데 나무가 고사당해서 죽어버렸어. 아이고. 나무가 살아있어야 하는데 하얀 줄기만 남아있고 거기에 천년고수. 아니 죽었으면 뽑아버려야지. 그걸 천년고수가 거기다 놔. 근데 그게 사람들이 이제 너무 이제 무분별해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중국에서 뭐 대홍포 29g에 한국도 2,800만에 경매가 되고 뭐 철관음이 얼마에 경매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인들도 그럼 우리도 천년고수가 있는데 천년고수 차입을 따서 우리도 경매를 한번 하자 해가지고 그 이제 차입을 따서 뭐야 경매를 해요. 근데 차나무라는 것은 가도 생명이야.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괴롭히면 결국 이 사람도 그 뭐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잖아요. 나무도 똑같아.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이런 차나무들은 한 번에 싹 따는 게 아니라 조금씩 서서히 따. 그래가지고 차나무도 너도 안 죽으려면 막 생명을 키워서 잎사구를 또 이렇게 더 키우라고 준비할 기간을 주고 차입을 따야 하는데, 경매를 하니까 거기 가서 봤더니 1000년 됐다는데 한 요만해요. 요만한 이 줄기가 요만한데 하얗게 이제 말라가지고 죽어버리는데, 그 차입을 따서 녹차를 만들었어. 가지고 깡통을 금으로 만들어. 금깡통. 금깡통에 넣어서 녹차를 거기다 조금 넣고 경매를 해서 1000만 원인가 받았어. 이게 금값이요. 차값은 몇 푼 안 들고 금값. 그러면서 그 나무만 죽였어. 근데 일본 놈들은 그런 나무가 있으면요 완전 국가 보호수로 막 그 못 사는 중국도요 1993년도에 제1회 국제 학술 세미나 할 때 그때 가봤는데, 인간이 최초로 심은 차나무 그걸 차왕수라고 해요. 차왕이라고. 근데 800년 된 차나무인데, 그 차나무가 워낙 운남성에서 인간이 최초로 심은 차나무니까 운남성 가는 사람마다 거기서 사진 찍고 잎사고 따가고 또 사진만 찍고 가면 좋은데, 이 못된 인간들이 차나무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노는 거예요. 그래, 이 차나무가 그냥 한두 사람한테 하다 보니까 야가 시름시름 죽어. 그래서 죽지 말라고 또 닌게로 맞춰. 우리가 갔을 때 닌게로 맞고 있더라고. 그러더니 결국 한 5년 전에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냐면 인간이 최초로 심은 차나무 차왕수의 잎 갖다 표고해가지고 다 차왕수 잎. 아 나도 그러고 싶지. 근데 이제 뭐랄까 우리 때는 이미 이렇게 막 담장을 쳐가지고 사람 접근을 못 오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뭐 들어가서 잎사고 따고 싶어도 못 따고 왔지만은, 그러기 전에는 사람들이 가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차나무가 죽었어요. 근데 이제 고대 이제 한국의 차 문화사는 앞으로 또 어느 고분에서 우리의 오래된 차 역사를, 왜냐면 서기 828년 그리고 선덕여왕 서기 632년만 해도
1400년이라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도 굳이 뭐 중국 놈처럼 뻥 틀어가지고 5000년 뭐 그럴 필요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참 그동안에 무관심했던 참 70년대 새마을 운동 온다고 수백 년씩 야 완전 국보급 차나무들을 전부 비워버린 거예요. 도로 확장한다고 해가지고 싹 비워버리고 어디 나주 어느 어디 가면은 그 무슨 절이 얘기했는데 잊어버렸네. 거기 가면은 수백 년 된 차밭이 있대요. 근데 그 스님이 주지 스님이 일체 함구 모으는 거. 만약 이거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면은 와서 차 입사고 다 따가니까 그러면 그 차나무도 그 몸살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오래된 차나무는 보호해야 한다 해서 일체 함구를 있대. 근데 무슨 절이라고 했는데도 잊어버렸네. 다보사.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진년 노차는 그냥 먹고 버리기 너무 아까우니까 이걸 갖다가 바로 이제 주전자 넣고 그 팍팍 삶면 한 30분 이상 그러면은 이게 우리 뭐랄까 약 데리듯이 해놓으면은 또 막 새로운 맛이 나고 좋아요. 차가 안 나오는 것이 끝날 때가 닿는가만. 아까워서 안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렇게 오래된 차들은 찐할 때는 찐한 맛이 좋고 연해도 차의 깊은 맛이 다 나와요. 향이 나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제 포담한 첫 수업에 60년 다 되는 진년 대홍포를 먹었다라고 일기를 쓰셔도 충분한 값어치가 있는 차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매일 실습이에요. 네. 왜냐면 그래도 끽다고 차문화연구소에서 9개월간 차를 이제 배운다고 배우셨는데 어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이렇게 자신 있게 차 한 잔을 데릴 수 있어야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